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저희 아빠를 아세요? 아버지라니. 내 아빠가 누구냐? 이자, 민자, 숫자 이민수. 제 아빠예요. 아니, 이민수가 내 아빠야? 아빠라고요? 누가 얘 아빠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게 다 내 죄다. 서울의 오래된 묘역 한가운데 눈발이 흩날리던 그날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재벌 회장이자 고집스러운 인물이 마지막 순간에 마주하게 된 것은 바로 아들의 무덤이었고 그곳에서 세상을 흔드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뒤늦은 회한과 예기치 못한 손자의 등장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과거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을 막아선 대가와 뒤늦은 속죄가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울 평창동의 고즈넉한 언덕 위, 웅장한 철문과 긴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재호 씨의 삶을 상징하는 무대이자 권력의 성체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기둥과 세련된 조경으로 꾸며진 정원은 수많은 파티와 회의를 거쳐왔지만 지금은 그 모든 화려함을 잃은 채 싸늘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 암말기 판정을 받은 재호 씨는 하루하루를 약물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철강과 금융, 건설을 넘나드는 제국을 스스로 일궈낸 자수성가의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병마에 갉아먹힌 노인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재호 씨는 누구보다도 치열했습니다. 서울에 막 올라와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기회를 잡으면 이를 악물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끈질긴 노력 끝에 얻어낸 성취는 눈부셨고 이름석 자만으로도 사회가 움찔할 만큼 거대한 기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성공을 존경과 두려움의 눈길로 바라봤을 뿐 그의 곁에 따뜻하게 머무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재호 씨의 하나뿐인 자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으나 동시에 후계자로 길러야 한다는 강박에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훈육이 이어졌고 대화는 늘 보고와 명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차갑게 식어버린 시선은 민수 씨의 마음을 서서히 얼려버렸습니다. 웃음을 잃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살아가야 했던 삶은 결국 가족이 아닌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수 씨의 삶에는 잠시나마 빛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현정 씨라는 여인을 만나 뜨겁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따뜻한 미소와 성실한 성품으로 누구에게나 신뢰를 주는 현정 씨는 민수 씨에게 큰 위로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호 씨는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기업의 미래를 내세우며 배경과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결국 민수 씨는 아버지의 뜻에 굴복해 사랑을 포기했고 정략적으로 수진 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부와 명예를 동시에 지닌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세련된 태도와 교양으로 겉모습은 완벽했으나 내면에는 권력과 재산에 대한 집착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두 집안의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일이었고 부부로서의 애정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황은 수진 씨의 불안을 극대화했고 그녀는 기업의 상속권과 재산을 쥐기 위해 점점 더 날카롭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던 밤 과속으로 달리던 트럭이 도로를 미끄러져 나와 민수 씨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차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아들의 죽음은 재호 씨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듯 갈라놓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재호 씨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무너짐은 곧 고집스러운 침묵으로 굳어졌고 홀로 남은 삶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기업은 여전히 그의 이름으로 움직였지만 집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정 씨의 소식은 그 후로 닿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어디서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알 수 없는 허무함은 재호 씨의 마음에 커다란 구멍을 남겼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은 아직 재호 씨의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4살의 소년이 서울 어딘가에서 총명하고 활발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재호 씨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막아선 사랑이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는 오늘도 병실에 앉아 지난날의 잘못을 되새기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부터 거세게 내리던 비가 평창동 저택의 커다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바람은 소나무 가지를 휘어잡으며 울부짖었고 회색빛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재호 씨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약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알약을 쏟아버리자 흰 알약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약 하나를 주워들며 숨을 몰아쉬는 순간 문득 아들의 무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이 억누르듯 가슴을 짓눌렀고 더 늦기 전에 마지막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강박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병약한 몸을 이끌고 저택을 나서는 길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운전기사가 준비한 검은색 차에 몸을 싣는 순간조차 숨이 막혔습니다. 차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는 마치 그의 지난날을 조롱하는 듯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지켜낸 부와 권력은 이미 무의미했습니다. 단 하나 아들의 무덤 앞에서 무너져버린 기억과 막아선 사랑의 그림자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젖은 흙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바람은 검은 우산을 흔들었습니다. 재호 씨는 무덤 앞에 서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비석을 더듬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그때 아들의 눈빛을 보지 못했는지, 왜 사랑을 막아섰는지 그 모든 질문이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바람을 뚫고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빗속을 뚫고 선명하게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산을 든 어린 소년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무덤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어깨를 붙잡으며 흐느꼈습니다. 마치 무덤 속의 주인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듯 오열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 광경은 재호 씨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였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소년이 왜 이곳에서 눈물을 쏟고 있는지, 왜 낯선 기시감이 엄습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호 씨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지고 두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무덤 앞에서조차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서 있던 순간 이 소년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비석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솟아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무덤 앞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흙냄새, 빗소리, 그리고 소년의 흐느낌이 뒤섞여 깊은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재호 씨의 시선은 무덤과 소년을 번갈아 오갔고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거칠게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직감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비에 젖은 흙바닥 위에서 흐느끼는 소년의 모습은 한동안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재호 씨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요동쳤습니다. 낯선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눈빛 하나, 턱선 하나가 어쩐지 너무 익숙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는 감각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러온 죄책감이 소년의 울음 속에서 거세게 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년은 무덤 앞에서 흙을 움켜쥔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작은 손가락 사이로 흙이 흘러내렸지만 꼭 붙잡아 두려는 듯 소나기에 더 큰 힘을 실었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절규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아이의 고통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옆에 서 있는 재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낯섦과 경계가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저희 아빠를 아세요? 재호 씨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뜸들이다가 겨우 입술이 열렸습니다. 아버지라니. 내 아빠가 누구냐? 소녀는 무덤 비석을 가리키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자, 민자, 숫자. 이민수, 제 아빠예요. 그 한마디는 번개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재호 씨의 다리가 휘청이며 비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은 거칠어지고 눈동자는 요동쳤습니다. 이민수가 네 아빠야? 소녀는 고개를 떨군 채 잠시 흐느끼다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엄마도 얼마 전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지도 없어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이제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돌봐줄 사람도 없이 혼자 남으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빠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여기라도 오면 아빠가 곁에 있는 것 같아서요. 재호 씨의 심장은 돌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어린 울림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너무 깊었습니다. 홀로 남겨져 부모를 잃은 슬픔을 꾹꾹 삼키던 소년이 무덤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모습은 가혹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와 흐느낌만이 공기를 채우던 그 순간,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재호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린 눈동자 속에서 낯선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오신 건지.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재호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덤 앞, 빗속, 아이의 눈빛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도, 쉽게 진실을 내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으로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문을 닫고 있다가 마침내 젖은 얼굴 위로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나는 내 아빠의 아버지다. 너에게는 할아버지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소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믿기 힘들다는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다시 무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호 씨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뒤늦게 다가온 혈육의 진실이 그 자리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무덤 앞은 더 이상 애도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며 새로운 진실이 드러난 전장의 중심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굵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방금 재호 씨가 입 밖으로 꺼낸 말 나는 내 아빠의 아버지다라는 고백은 둘 사이의 거리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무덤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가 할아버지 반대 때문에 엄마랑 결혼을 못했다고요.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가 어디엔가 계시긴 하겠지만 저랑은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말끝에 살짝 힘이 빠져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무덤 비석을 쓰다듬던 손길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아빠는 가끔 저랑 엄마를 찾아오셨어요.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아빠랑 같이 있는 시간은 진짜 좋았어요. 근데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뒤에는 엄마랑 둘이서만 지냈거든요. 힘들어도 엄마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엄마도 얼마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이제 저 혼자예요. 재호 씨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말은 오열도 과장도 없었지만 차분하게 꺼낸 그 한마디 한마디가 더 깊은 울림으로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이내 무덤을 바라보며 낮게 덧붙였습니다. 요즘 좀 힘들었어요. 친구들도 불편하고 공부도 어려워지고 그럴 때마다 그냥 여기 아빠 무덤에 오면 그래도 아빠가 제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괜찮았어요. 소년의 목소리에는 14살 특유의 순진함과 동시에 견뎌온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듯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재호 씨는 무덤 비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을 떨며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는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뒤늦은 속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후회가 뼈에 사무치듯 밀려왔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아이를 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가슴속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바퀴가 진흙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속을 가르며 검은 우산 하나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안에 선 인물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느릿하게 다가왔습니다. 눈빛은 이미 무덤 앞에 소년에게 꽂혀 있었고, 얼굴에는 억누를 수 없는 당혹감과 긴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재호 씨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큰 파도가 몰려올 거라는 것을. 무덤 앞의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우산을 든 채 다가온 수진 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장례를 찾듯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무덤 앞에서 낯선 소년과 마주친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재호 씨 곁에 서 있는 아이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서 젖은 옷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은 남다른 이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예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경계와 당혹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비를 맞은 채 뒷걸음을 치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낯선 어른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무덤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빠를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너는 여기 웬일이냐? 회장님 급히 뵙고 상의 드릴 업무가 있는데 윤 비서가 회장님 여기 계시다고 해서 왔어요. 재호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수진 씨가 이 아이의 존재를 알 리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함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버틸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 씨가 준호를 쏘아보자 그냥 아빠 무덤에 온 거예요. 준호가 먼저 대답을 내뱉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래다운 솔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혼자라서 그냥 여기에 오면 좀 덜 힘들거든요. 수진 씨는 순간 눈을 깜빡이며 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했지만 차마 깊이 캐묻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꾸며낸 기색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호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무덤 비석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아들의 무덤 앞에서 손자가 홀로 외롭게 살아온 이야기를 직접 듣는 순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곁눈질로 재호 씨를 보았습니다. 병색 짙은 얼굴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무덤 앞에서 서로 다른 감정을 아는 채 서 있었습니다. 준호에게는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재호 씨에게는 뒤늦은 속죄와 결심이, 그리고 수진 씨에게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덤 앞의 침묵은 곧 폭풍처럼 몰아칠 갈등의 전조 같았습니다. 감춰져 있던 진실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고, 그로 인해 앞으로의 모든 관계가 송두리째 흔들릴 운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의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빗줄기는 멈출 기미 없이 쏟아졌고 세 사람은 각자의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우산이 흔들렸지만 그 누구도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무덤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손가락으로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따라 쓸 듯 더듬었습니다. 작은 손끝이 글자를 더듬을 때마다 표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14살의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살아내야 했던 시간들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말없이 무덤 앞에 선 모습만으로도 그 고단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재호 씨는 아이의 옆모습에서 젊은 시절 아들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민수 씨가 대학 시절 고집스레 꿈을 이야기하던 모습,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고 말하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눈앞의 소녀는 그 흔적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듯 보였습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그토록 반대한 결혼, 그로 인해 잃은 아들의 사랑이 결국 이렇게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거야. 대체 속으로만 중얼거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끓어오르는 회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짓밟았던 지난날의 선택이 결국 손자를 외롭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 씨는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낯선 아이가 등장해 무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훨씬 깊은 울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고. 그런데 이제는 엄마도 하늘나라로 가고 이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재호 씨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담담하기에 더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눈앞의 소년이 무덤을 향해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던 과거가 지금 손자의 존재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연결이 너무 늦게 밝혀졌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재호 씨의 눈에서는 결국 눈물이 터져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숨은 잦아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회한과 죄책감이 빗속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덤 앞의 풍경은 단순한 애도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짓밟았던 잘못, 그 대가로 떠나간 아들과 홀로 남겨진 손자, 그리고 욕망에 흔들리는 가문이 그림자까지 모두가 뒤엉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빗소리는 슬픔을 씻어내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증폭시키는 듯 세 사람의 마음을 끝없이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무덤을 내리치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는 젖은 비석을 붙잡은 채 흔들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회한이 무너져 내리자 눈앞의 소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뚜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손자다. 비록 속으로만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그 울림은 번개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우산을 움켜쥔 손을 꽉 쥐며 다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는 대체 누구예요? 왜 여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불길한 예감을 감춘 말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젖은 공기를 가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곁에 둘 게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할 게다. 순간 수진 씨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언이었습니다. 아이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진 존재인지 알지도 못했지만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릴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준호는 놀란 눈빛으로 재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단하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듯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재호 씨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손끝을 타고 흘렀지만 그 체온은 오랜 세월 외면해온 피의 연결을 증명하는 듯 따뜻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이제 내가 내 곁에 있을 거다. 그 말은 한 노인이 손자에게 건네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고 뒤늦게라도 속죄하며 가문의 무너진 시간을 다시 세우겠다는 결의였습니다. 수진 씨는 차갑게 굳은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마 대놓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무덤 앞의 공기는 너무 뜨겁고 두 사람 사이의 울림은 감히 끊을 수 없을 만큼 강했기 때문입니다. 무덤 앞에서 내려진 이 결심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운명을 뒤바꿀 새로운 시작이자 앞으로 몰아칠 더 큰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은 채 무덤 위로 줄기차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의 어깨는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난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남은 생애를 손자를 위해 쓰기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재호 씨의 집안 공기는 전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대문이 처음으로 열리며 어린 소년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낯선 공간에 발을 들인 준호는 처음엔 긴장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는 작은 발자국 소리,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서 자신을 바라보는 낯선 사람들의 시선은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곁에 선 노인의 눈빛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연결이자 자신을 인정해주는 울림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손자의 자리를 곧바로 마련했습니다. 의복에서부터 학업, 그리고 일상까지 하나하나 챙기며 손자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병든 몸이었지만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긴 듯 힘이 솟아났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시간이 줄어들었고 차갑게만 보이던 표정에도 서서히 온기가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믿기 힘든 변화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재호 씨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준호 역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늘 외롭게 살아오며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던 소녀는 이제 조심스럽게라도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집과 낯선 생활에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 곁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무덤 앞에서만 느끼던 위로가
이제는 살아있는 혈육과의 시간 속에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충격 속에서도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지만 내면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가 소년을 곁에 두고 마치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늘 안간힘을 쓰며 자리를 지켜왔는데 이제 갑자기 나타난 소년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진 씨는 몇 차례 은근히 아이에 대해 묻고 신분을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호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다. 그 한마디로 모든 질문을 막아섰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확신에 찬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수진 씨는 더 이상 노골적으로 묻지 못했지만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택 안에서도 분위기는 미묘하게 갈라졌습니다. 일부는 소년을 호기심 가득한 눈길로 바라봤고 일부는 이미 미래의 후계자를 보듯 존중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이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 본 재호 씨는 더욱 확신을 굳혔습니다. 이제 자신이 남길 유산은 탐욕의 눈이 먼 자가 아니라 총명하고 단단한 손자에게 이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밤이 깊은 어느 날 재호 씨는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변호사가 곁에서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의 조항 하나하나는 오랜 회한과 결심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기업의 주식, 부동산, 모든 재산은 손자에게 맡기되 철저히 보호장치를 두어 다른 누구도 개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 위에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을 때 눈가에 고인 눈물은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눈물이자 마지막으로 손자에게 남길 약속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상속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고 사랑을 짓밟은 대가를 조금이나마 되돌리는 행위였습니다. 아들의 무덤 앞에서 맺힌 후회의 눈물이 이제는 손자의 미래를 밝히는 결단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무덤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 엄마에게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전하면서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옆에는 자신을 인정해준 할아버지가 있었고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한 힘이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시작된 작은 대화는 결국 가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평창동 저택의 창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빛은 예전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잃어버린 시간만큼이나 길고 깊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은 어느새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싸늘하게만 느껴지던 대리석 복도에는 발걸음 소리가 잦아졌고 어둡게 가라앉아 있던 안방의 공기마저도 환해졌습니다. 병으로 쇠약해진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재호 씨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만이 깃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존재가 삶을 다시 붙잡게 만든 것입니다. 유언장은 이미 작성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손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춘 그 문서는 더 이상 누구도 기업과 재산을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단단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손자 준호에게 물려준다는 선언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이 결정은 수진 씨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지만 그녀가 어떤 불만을 드러낸다고 해도 이미 바꿀 수 없는 일로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빠의 무덤 앞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던 소녀는 이제 할아버지의 곁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또래답지 않게 성숙했고 아빠를 닮은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재호 씨는 그런 손자를 바라보며 뒤늦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다시 마주한 날, 그는 손자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잘못은 끝났고 너의 미래는 내가 지켜줄 거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남은 생애를 걸고 지키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그날 이후 재호 씨는 포기했던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곁에 손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시 싸워낼 힘이 생겼습니다. 삶을 이어가는 이유가 분명해진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권력과 욕망으로만 채워져 있던 그의 세계는 이제 사랑과 속죄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억울하게 갈라놓았던 사랑이 남긴 아픔은 너무 크고 깊었지만 그 사랑이 남긴 결실을 지켜내는 일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큰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뒤늦은 속죄라도 진심이라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한순간의 선택이 한 세대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지만 용기 있는 결단이 또 다른 세대를 지켜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회와 속죄 중 어느 것이 더 큰 힘을 가진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